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로상담 실습 3회기 실습을 위한 사전 영상입니다. 1회기, 2회기 진로상담 실습을 이미 다 하셨는데 1회기는 진로상담 첫 회기를 실습했고요. 2회기에서는 진로 검사를 활용한 상담 실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3회기이고 3회기에서는 진로 카드와 진로 정보를 활용한 상담 실습을 하실 건데요. 이미 진로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와 진로 정보를 어떻게 탐색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내용을 배우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상담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실습 시간이 짧지만 진로 카드, 진로 정보 두 가지를 다 해보셔야 되고요. 진로 카드 여러분이 그 수업 시간에 이미 보여드린 그 진로 카드를 활용을 해서 직업 분류 작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진로 카드를 가지고 다른 게임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1대1 상담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고 기본적으로 직업 분류 작업을 제일 많이 카드를 활용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담자가 분류한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저번 수업 시간에 그런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내담자가 진로카드 그 분류 작업을 했는데 좋아하는 직업이 하나도 없다고 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진로카드 분류 작업을 계속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좋아하는 직업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탐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좋아하는 분야나 직업은 있는데 카드에만 없는 경우면 굳이 이제 카드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 내담자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상담을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신 내용을 보고서에 그렇게 솔직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를 분류 작업을 한 다음에 분류 작업한 내용을 토대로 내담자가 어떤 진로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를 서로 합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담자만의 판단으로 당신은 이런 진로 정보가 필요하겠네요 하고 그냥 지시적으로 탐색해 오세요 시키는 게 아니라 내담자하고 이런 카드 분류 작업 내용이 있고 1, 2회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 누구누구 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로 정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내담자의 의견을 꼭 물어봐 주시고요. 그게 아니면 내담자에게 먼저 우리가 1, 2, 3회기에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토대로 생각했을 때 어떤 걸 좀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내담자한테 먼저 얘기할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진로 정보가 제공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해서 진로 정보를 내담자와 같이 찾아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담자에게 찾아오도록 과제를 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을 하실 때는 카드 분류 작업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정보를 찾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내담자에게 찾아오도록 과제를 내주는 방식으로 하시고요. 대신에 과제 검사는 꼭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좀 시간에 여유가 있다 하면은 같이 정보를 탐색해 보는 것도 괜찮은 개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구조화는 사실 여러분이 실제 상담하실 때는 이렇게 매번 시간 구조화하지 않는데 실습이다 보니까 제가 예시로 이 정도로 시간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요거대로 꼭 안 해도 되고 더 내담자에 맞게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야 되는 요 보고서 내용에 들어갈 것들이 3회기 회기 보고서의 진로카드 활용 결과, 내담자의 주호소와 관련된 진로정보 탐색한 내용 요약 이렇게 두 가지가 주요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내담자의 진로 문제,
처음 1회기 얘기했던 진로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했던 실습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요거를 상담자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실습 과정이나 해석에 대한 내담자 반응이 어땠는가. 그러니까 상담자가 이 실습한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해줬을 텐데 내담자가 그거에 대해서 좀 수긍을 했는지, 아니면 내담자가 별로 이해가 잘 안 간다고 하거나 자기랑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요. 상담자로서 나는 이 실습을 해보니 어떠했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회계 보고서에 상담에서 실제 다룬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내담자에 대해 알게 된 점, 상담 평가 및 개선안, 여기다 이제 소감 같은 걸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회계 보고서를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진로 카드 그 실습, 요거는 수업 시간에도 같이 제가 공유를 했었는데, 보시면 내담자 그 관련 여기 인적사항 적고요. 내담자 현재 진로 상태, 결정했는지 안 했는지, 결정했다면 무엇인지, 지금 내담자가 갖고 있는 진로 고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간략하게 써주시면 되고, 진로 카드 실습은 이렇게 먼저 분류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직업 카드가 이제 어떤 카드로 이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장수가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직업, 싫어하는 직업, 그리고 좋은지 싫은지 결정하기 힘든 직업, 이렇게 세 그룹으로 카드를 분류하도록 일단 시킵니다. 싫어하는 직업 그룹 카드가 너무 적다 할 때는 결정할 수 없는 직업군의 카드를 다시 살펴보고 그 중에 싫어하는 직업을 다시 한번 분류해보는, 네, 그렇게 해서 좀 호불호를 명확하게 하도록 상담자가 개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정말 너무 싫다는 아니어도 이 직업은 내가 웬만해서 안 할 것 같다 하는 직업이 좀 가짓수가 여러 개 있어야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자기 이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각각 좋아하는 직업이 몇 개인지, 싫어하는 직업이 몇 개인지, 결정할 수 없는 직업이 몇 개인지 이렇게 쓰시고, 요거에 대한 내담자와 상담자의 평가를 써봅니다. 나는 좋아하는 직업이 너무 많다 인지, 나는 좋아하는 직업이 너무 없다 인지, 나는 대부분이 결정할 수 없는 직업에 가 있다 라든지, 이런 자신의 성향을 요걸 통해서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향이 진로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네, 먼저 싫어하는 직업군 흥미를 분석을 하는 건데, 내가 싫어하는 직업들 카드를 쭉 보면서 네, 이유, 그 직업을 싫어한다고 선택한 이유, 그리고 이제 몇 가지고 해당하는 이유, 이 이유에 해당하는 몇 가지 직업이 있겠죠? 그걸 쓰시고 이게 왜 나에게 중요한지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담 실습 때 이걸 막 다 작성하고 하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이렇게 메모 정도로 이렇게 키워드 정도로 써서 상담자랑 대화를 통해서 작업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다 쓰고 나서 하려면은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직업군 흥미 분석도 실시를 하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좋아하는 직업 카드를 쭉 여러 가지 썼는데, 그 중에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를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5가지를 골라보는 거예요. 순위별로. 제일 하고 싶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쓰고 선택한 이유도 옆에 같이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직업 카드라는 게 웬만한 직업을 다 이렇게 담고는 있지만 요새 새로 생겨나는 직업도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없는 직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카드에. 그럴 때는 한번 요것도 써보시고요. 만약에 카드에 다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 하시면 굳이 이거는 안 쓰셔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로 정보 실습 내용은 앞에 적었던 5개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좀 더 정보를 얻고 싶은 직업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워크넷에서 찾아보도록 이렇게 활동지는 되어 있는데 이렇게 꼭 직업 정보를 탐색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거랑 상관없이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다 하시면 그것과 관련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제일 잘 이렇게 찾게 해준 그런 웹사이트를 가셔서 찾은 내용을 정리해서 회계 보고서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직업 정보, 진로 정보 찾는 거랑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 건데, 진로나 직업 정보 탐색 사이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에 가시면 이제 고용 정보에 대한 고용조사 분석, 진로지도, 직업훈련 등등에 대한 연구기관인데요. 여기 가셔도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 산하공공기관인데 자격 관련 뭐 무슨 기사라던가 기술사, 기능사 이런 자격 관련한 정보들이 여기 많이 들어 있고요. 특히 이제 해외 취업, 여러분이 해외에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월드잡플러스라고 해서 해외의 취업 정보들을 여기에 가시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리어넷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를 해서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되게 다양하고 뭐랄까 알찬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워크넷도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죠. 여기도 진로와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잡코리아, 이거는 취업에 대한 정보, 어떤 그 구인구직 그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회사들이 사람을 뽑고 있는지, 연봉은 어떤지, 아르바이트 정보도 여기 잡코리아에 가면 있고요. 이거랑 요 밑에 보시면 인크루트나 사람인, 요게 좀 비슷한 그런 정보들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고요. 세 번째 월드잡플러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해외에 취업을 하고 싶다면 이 월드잡플러스에 가시면 해외 취업하려면 어떤 내가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영문 이력서를 첨삭해주는 그런 이벤트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직업훈련 포탈도 수업 시간에 우리가 같이 봤었죠. 여기 가셔도 여러분이 뭐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 이러면 여기서 이제 훈련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거를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우 저렴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는 구체적인 설명은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워크넷이랑 잡코리아 이런 거는 실제로 들어가 보면 뭐 되게 직관적으로 다 이해가 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취업 그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이트죠. 그 외에 여러 또 사이트들이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는데 대전 일자리 지원센터 여기 가보면 여기 보시면 대전 지역 일자리 채용 정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대전 지역에서 일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셔서 정보를 보시면 돼요. 뭐 요가 강사를 제가 눌렀네요. 어쨌든 이렇게 급여도 나오고 그 기업에 대한 정보들도 나와 있고요. 채용 그 자격, 지원 자격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복지센터 이런 것도 보시면 시급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HRD 직업훈련 포털도 같이 보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 보시면 다양한 훈련 과정들이 들어가 있고요. 내일 배움 카드 보면 대전 지역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보면 뭐 많이 있는데 제가 기능사 이런 것도 있고요. 바리스타도 있고요. 바리스타 보면 원래는 36만 9,400원의 그 수강료가 필요한 건데 이거는 18만 4,700원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이거는 일반일 경우고 만약에 다른 유형을 선택을 하면 더 무료로 하거나 더 저렴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크루트 사람인 여러분 다 들어가 보시면 될 거고, 다 채용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대학생이라서 내가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해도 미리 그 직종의 그 구인구직 내용을 보면 내가 앞으로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준비해 놔야 되는지 조건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데 들어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으로는 카운잡,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채용 정보들인데요. 요거는 우리 전공 관련한 취업 정보가 들어가 있는 사이트예요. 여기 가보시면 네,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한국상담학회 이거는 이제 회원가입을 해야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채용 정보를 보시면 이렇게 심리 상담 관련한 다양한 채용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네, 어떤 조건이라던가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필수사항이 있죠. 그 필수사항을 보시면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여기에 취직할 수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심리학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채용 정보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역도 선택해서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임상심리사 프리랜서 모집 안내, 여러분 임상심리사 관심 있는 사람들 많죠?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뭐 취직했을 때 뭐 보수나 이런 복지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실 수가 있고, 또 카운잡이라고 해서 심리상담 상담 전문 구인구직 서비스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채용 정보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취업 준비하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검사가 아니라 저기 진로 카드랑 진로 그 정보를 활용해서 상담하는 거에 대해서 영상 올렸고요. 올릴 거고요. 참고하셔서 실습 시간에 의미 있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